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번 시즌 오클랜드는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팀이 될 예정인데요. 오클랜드의 예상 이동 거리는 총 51,527마일, 즉 82,924.67km입니다. 이는 서울과 LA를 8.6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특히 4월과 5월 서부 팀들의 동부 원정은 악명이 높습니다. 5월 중순을 기준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캔자스시티와 미네소타를 기준으로 이 도시들의 동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 정도까지 봄 환절기입니다.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하루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날이 굉장히 많고 비와 바람도 엄청나게 붑니다. 이 시기 이 지역들에서는 환절기 알러지로 학교와 회사, 등교와 출근을 하지 못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환절기 알러지는 일교차와 꽃가루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 따르면 북미에서 소비되는 환절기 알러지 약은 매년 1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판매되며 이런 이유로 매년 4월, 5월 북동부에서는 환절기 약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고 주요 제약회사들의 격전지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 환절기 알러지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올해 역시도 어김없이 결막 부종까지 생기는 꽤나 힘든 환절기 알러지를 3주간 겪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부와 남부의 최저 온도는 동북부 도시들의 최고 온도와 비슷하고 댈러스와 같은 남부 도시들의 최고 기온은 이미 30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스턴을 예로 들어보면 시즌 초 휴스턴은 4월 5일 휴스턴에서 습한 26도의 환경에서 디트로이트와의 홈 시리즈를 끝내고 미네아폴리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영하 4도와 0도를 오가는 굉장히 건조한 차가운 기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동북부의 도시들이 본격적으로 여름에 돌입하기 전까지 서부 팀들이 동부 원정 시에 각오해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실제로 실내 운동인 NBA와 NHL에 비해서 메이저리그나 NFL은 구단에서도 이러한 원정 경기 기후 변화에 신경을 쓰는 편이며 구단에서 따로 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5월 초 동부의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에 서리 경보가 내려지고 영상 10도 아래로 내려갈 때 서부의 알버타에서는 산불이 나고 밴쿠버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한 나라 안에서 극단적인 기후를 보여주곤 합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캔자스와 미네소타 기준 동북부 지역은 미국 영토의 약 20% 정도지만 메이저리그 30개 팀들 중 17개 팀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후를 사실상 메이저리그의 모든 팀들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선수들과 팀들은 5월 중순까지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예열을 위한 기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스포츠적인 면, 선수의 관리적인 면에서 봐도 휴스턴의 경우처럼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에 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3시간 만에 넘어오게 된다면 근육이나 관절 관련 부상을 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팀들이 벅스턴 같은 선수들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부나 서부 팀들을 선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북미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천국이고 1월과 2월은 NFL 플레이오프와 슈퍼볼, 3월은 마치 매드니스라 불리는 대학농구, 그리고 4월부터는 NHL과 NBA가 본격적으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고 이는 6월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5월 중순부터 겨울 스포츠의 팬들이 서서히 야구로 유입되는 시기인데요. 환절기가 끝나는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내 스포츠에서 야외 스포츠이자 여름 스포츠인 야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스포츠의 스케줄들이 설계되었다고 보는 쪽이 더 맞는 추측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NBA는 콜라곰 요키치가 2번의 MVP 시즌 후 MVP 3연패가 가능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MVP 3연패에 실패한 뒤 엄청난 플레이오프를 보내는 중입니다. BPM, 윈쉐어 등 각종 2차 스탯에서 리그 1위에 오르고
트리플 더블급 평균 성적을 기록한 요키치가 MVP 3연패에 실패한 것은 오히려 많은 농구 팬들이 언더독의 상징인 그를 응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반대쪽에서는 낭만꼰대 버틀러가 12명 중 6명이 드래프트 픽도 못 받은 언드래프트드인 팀을 이끌고 8번 시드로 상위 시드 팀들을 물리치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역대급 시청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겨울 스포츠 팬들이 야구장을 찾기까지 올해는 몇 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3 시즌이 본격적인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휴스턴과 카디널스가 본격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열을 끝낸 메이저리그는 이제부터 진짜 순위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즌의 시작에 앞서서 메이저리그는 지금까지 꽤나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스 스포츠가 중계하는 메이저리그 경기들은 지난 시즌보다 10%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고 ESPN의 첫 썬데이 나잇 게임 역시도 지난 시즌보다 4%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NFL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북미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NFL은 몇 년 전부터 줄어드는 팬층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계의 다양화였는데요. NFL은 시즌 중 정해진 몇 경기를 어린이 채널인 니켈로디언을 통해서 중계합니다. 전통 방식의 중계와 함께 니켈로디언을 통해서 선수들 만화나 어린이 쪽 캐릭터로 소개를 하고 CG를 입혀서 선수 교체를 뽑기 기계가 선수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의 실험적인 중계를 통해서 어린이 팬의 유입을 노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중계 형식 역시도 도입되었습니다. 슈퍼볼 우승 형제인 페이튼과 일라이 매닝 형제가 경기 화면을 보면서 전문적인 중계가 아닌 집에서 같이 보는 것처럼 수다를 떨고 중간중간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기도 하는 그런 방식의 중계로 전통적인 중계가 좋은 팬들은 전통 중계를 들을 수 있고 가볍게 보고 싶은 이들은 페이튼 형제의 수다 중계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방식을 메이저리그도 2022년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주인공은 에이로드와 양키스의 중계를 하는 마이클 K입니다.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ESPN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중계를 하고 ESPN2를 통해서는 경기 화면을 보면서 에이로드와 마이클 K의 수다를 듣는 겁니다. 팬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전통 중계 혹은 수다 중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선발 경기를 중계하면서 전통 중계와는 다르게 한 이닝 전체를 누가 더 멋진 코스염을 가진 야구 선수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다 써버리는 겁니다. 이 마이클 K와 에이로드의 K로드 캐스트는 약 23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K로드 캐스트의 메이저리그 입중계가 매닝 형제의 NFL 입중계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애플은 최근 애플 TV를 통해서 중계되는 프라이데이 나잇 베이스볼 역시도 중계 화면을 보면서 애플의 중계진이 아닌 각 팀의 지역 라디오 중계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아마도 조만간 애플 TV 역시도 따로 수다 중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3년 전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수다 중계를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저였습니다. 종종 몇 분이 쓸데없는 수다 떨지 말고 경기 상황이나 잘 전달하라고 혼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2023년 야구는 꽤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의 룰부터 중계 방식까지 야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것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갈 곳 잃은 겨울 스포츠 팬들이 야구를 보러 올 것입니다. 과연 야구가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픈빨처럼 일시적인 현상일지 시즌이 끝나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 없는 야구 이야기 전문가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